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본머스 대 에버튼. 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지금 뭐 성적도와 이제 좋지가 못한 좀 최근에 좀 본머스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맨유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갔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6회 상대로 홈에서 이제 4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대패로 인해서 이제 기세가 좀 한풀 꺾인 좀 에버튼이라고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본머스가 뭐 에버튼에 비해서는 비교적 라인을 더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가 있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해서 이제 수비에 더 포커스를 두며 이제 역습을 좀 통한 이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좀 통해서 종종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뭐 적극성이 더 이제 두드러지는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이제 본머스라고는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경기력이 좀 불안정하고, 특히 좀 턴오버가 좀 많으면서 조직력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본머스가 이제 에버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본머스의 그런 좀 불안정한 경기력, 그리고 턴오버도 많고 좀 조직력도 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뭐 본머스가 홈이라고 해도 에버튼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에버튼이 직전 경기 뭐 6회 상대로 좀 대량 실점을 해 이제 패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에버튼의 좀 수비가 뭐 대체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버티는 힘은 나름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에버튼이 뭐 직전 경기처럼 뭐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현저히 좀 낮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에버튼이 좀 본머스의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틀어 막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에버튼 본머스보다는 에버튼이 더 좀 실질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할 만한 좀 상황이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좀 본머스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리스크도 좀 크고 뭐 메리트도 크게 좀 없다고 느껴져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본머스보다는 에버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이제 맨시티.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리 웰스, 그리고 무니즈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뭐 매번 즉 로드리와 코바치치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즌 극초반만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력이 좀 떨어져 이번 시즌 좀 풀럼은 좀 생각보다는 꽤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경기력이랑 좀 조직력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현재는 좀 좋은 성적을 좀 잘 거두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캐슬과 레버쿠젠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끊는 데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리즈 상대로 이제 2점의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맨시티의 리드 수성 능력이 좀 안 좋았었고, 이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좀 넣어서 이제 홈에서 간신히 좀 이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맨시티가 연패를 좀 끊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 이제 좀 경기력은 많이 좀 불안정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큼 이제 일단은 뭐 연패는 좀 끊었긴 했지만 직접 뭐 리즈전에서의 좀 맨시티의 좀 경기력이 그렇게 좀 좋지 못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한번 좀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맨시티가 풀럼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시티의 수비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무작정 라인을 좀 내리기보다는 라인을 좀 적당히 유지한 채 이제 뭐 빠른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이제 맨시티의 수비를 좀 공략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리즈전에서도 보였듯이 현재 이제 맨시티의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가 좀 작기 때문에 이제 풀럼도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풀럼 역시 굉장히 좀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확실히 뭐 최근 페이스는 풀럼이 더 좋긴 하지만, 자, 그래도 뭐 풀럼이 더 열세인 경기인 거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특히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맨시티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전부 풀럼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뭐 전승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압도적인 상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최근 좀 맨시티의 그런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좀 압도적인 상성을 그래도 더 저는 더 중점적으로 봐서 그래도 맨시티가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맨시티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거나, 이거는 네,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뭐 맨시티의 수비를 좀 고려했을 때 뭐 맨시티가 이제 풀럼 상대로 뭐 클린시트로 좀 이길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서, 맨시티가 좀 이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실점을 좀 한 채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돼서 이거는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뉴캐슬 대 토트넘 경기.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킵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클루세스키, 뭐 메디슨, 이제 비수마 등 기존 결장자들은 뭐 여전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여전히 좀 전력 누수는 어느 정도 좀 큰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계속 좀 패배하면서 이제 원정 약세를 좀 보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 에버튼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원정에서의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뉴캐슬이 좀 잘 나가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이제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 많이 좀 안 좋았던 건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직전 에버튼 전에서 이제 대승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좀 시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큼 이제 게다가 이제 직전경 좀 대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분위기도 많이 올라온 그죠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홈에서는 6연승 중으로 이제 여전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홈에서의 그 6연승 경기 중에서는 이제 컵 경기에서 토트넘 상대로 이제 이긴 경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 좀 컵 경기에서는 뭐 토트넘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었던 그죠 뉴캐슬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에서 크게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뭐 아스날과 뭐 파리 상대로 이제 4골에서 5골을 좀 먹히면서 연달아 좀 대량 실점을 했고, 이제 직전 풀럼전에서는 전반 10분도 안 돼서 이제 2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경기 극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뭐 토트넘 상대로 저는 뭐 뉴캐슬이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특히 지금 수비 전환이 느린 토트넘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전환이 빠른 뉴캐슬이 기동성을 좀 살려서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예. 자, 게다가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뭐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기동성을 좀 살린 좀 공격을 좀 토트넘의 지금 현재 좀 수비가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뉴캐슬이 더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토트넘의 좀 페이스 및 뭐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 점, 그리고 지금 이제 토트넘의 좀 원정 약세와 더불어 이제 뉴캐슬이 홈에서 지금 6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뉴캐슬이 뭐 토트넘 상대로는 최근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승쪽 보는 경기 가져가거나, 자, 다만 이제 뉴캐슬 역시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아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민 로페스, 그리고 이제 아라우동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렌테, 르노르망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꼬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에서 첼시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이후에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는 일단 리그 홈 경기 좀 전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 바르셀로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지금 1위까지 좀 노려볼 만하게 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레알이 계속해서 리그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주춤하고 있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런 좀 바르셀로나와는 승점이 3점 차밖에 좀 나질 않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꼬마가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와 이제 승점이 좀 같아지면서 확실히 좀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설 그런 좀 그건 좀 가능성이 더 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좀 기틀을 좀 마련할 수도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좀 꼬마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요렌테, 이제 르노르망과 같은 주축 수비수들이 좀 빠진 거는 확실히 수비에서의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현재 홈에서 공격이 좀 매서운 좀 바르셀로나의 좀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그래도 좀 어려워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좀 하피냐까지 좀 복귀를 하면서 완전체 공격진을 좀 구축한 그 좀 바르셀로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그런 좀 복귀 효과가 이제 더 크듯 이제 최근 좀 공격이 더 좀 좋아진 그 바르셀로나라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 좀 꼬마라고 해도 원정에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공세를 막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뭐 바르셀로나 역시 이제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이제 보였듯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턴오버가 좀 많으면서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잦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침투가 날카로운 꼬마 상대로 좀 수비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이제 바르셀로나 또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건 확실히 좀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봐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꼴통 집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방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꼴통 집사님. 그리고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바로 오늘 이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물론 뭐 꼬마가 지금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전력 면에서는 바르셀로나보다는 다소 좀 열세고,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제 홈에서 5연승 중인데 이어 지금 리그에서는 홈 전승 중으로 이제 굉장히 좀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리그 홈 극강의 면모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꼬마의 긴 연승 행진을 좀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경기가 만약에 좀 화력전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지금 현재 뭐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가 더 이제 화력전에서 오히려 좀 점할 만한 좀 매치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꼬마의 그런 이제 좀 연승 저지를 하는데 가장 좀 적합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승리를 거둬서 이제 꼬마의 그런 좀 연승 행진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이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바르셀로나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라고 해도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바르셀로나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번 대 이제 입스위치. 참고로 이 경기는 이전에 이제 중단된 경기가 다시 좀 재개된 중단되었던 경기가 이제 다시 좀 치러지는 그런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제 좀 발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다시 이제 좀 처음부터 좀 재개할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좀 보고서 이제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이제 어느 정도 전력 누수만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블랙번이 좀 타격이 더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렉섬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뻔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동점골을 좀 허용하며 이제 아쉽게 승리를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정 4연승을 좀 이어가지 못한 좀 블랙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이제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연패 중으로 최근 이제 홈에서의 성적이 더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을 만큼 이제 홈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저 블랙번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다가 직전 경기 옥스퍼드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블랙번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원정에서의 연승 행진이 끊긴 거의 현재 좀 입스위치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전환을 좀 통해 트랜지션한 공격 시도가 좀 많아졌고, 그 이제 전진성 또한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모습은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되려 홈에서는 전개가 좀 실패해 이제 수비 리커버리가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침투나 역습에 취약한 면모를 좀 많이 보이는 만큼 되려 지금 원정보다 홈에서 더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더 실점이 많고,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만큼 지금 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블랙번 상대로 지금 침투나 뭐 역습 전개가 좋은 입스위치가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중원 장악력이나 뭐 경기 운영 능력 역시 저는 뭐 지금 블랙번보다는 입스위치가 좀 더 우세하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입스위치가 이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블랙번이 확실히 지금 홈에서는 뭐 생각보다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원정보다는 이제 홈보다는 이제 원정에서 더 좀 좋을 만큼 홈에서의 좀 경기 내용은 그리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블랙번의 좀 홈 약세,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가 물론 직전 경기에서 이제 옥스퍼드 상대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전체적인 좀 뭐 경기력이나 아무로 이제 공격 퀄리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입스위치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다시 좀 빠르게 좀 흐름을 좀 전환하는 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입스위치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블랙번의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네, 그런 부분을 더 좀 중점을 봐서 오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그 외의 경기는 컵 경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독일 FA컵 경기 중에서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짱크트 파울리. 자, 아무래도 컵 경기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라인업 변수가 좀 클 수는 있겠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지금 현재 이제 장크트 파울리바오, 뭐 메넨글라드바흐의 그런 좀 차이가 좀 꽤 크게 나고,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연패 중으로 지금 페이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뭐 컵 경기라고 해도 지금 뭐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메넨글라드바흐가 이제 좋은 결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맹글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맹글 승에 언어반응 못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레버쿠젠. 자, 이것도 뭐 현재 뭐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뭐 그리 좀 메리트는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프랜승 쪽을 보거나, 안 그래도 3.5 기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쿠 프랜승의 언더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FA컵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승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뭐 현재 유벤투스가 뭐 이긴다고 해도 뭐 이제 대승을 좀 장담하기는 좀 저는 어려운 그런 좀 경기라고 봐서 차라리 요거는 뭐 이제 유벤투스의 좀 대승보다는 저는 1점 차 정도의 승을 더 보기 때문에 핵무 도전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승,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의 1점 차 승을 좀 예상해서 핵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